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 세금 정책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는 그냥 하루만 보여도 기본 세율이니까 이게 제일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수익금은 심지어 4천만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분에게 주사미가 한 땀 한 땀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경매 부동산 단기 매도, 이것만 알아도 4천만원 더 법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 세금 정책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사미는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운영을 해봤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그러니까 세금 정책만 알아도 경매로 4천만원, 혹은 경매가 아니어도 부동산 투자로 4천만원 더 벌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 오늘 세금에 관련해서 완벽하게 비교해드리고 준비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해봤고요. 결국 단타를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이제 매매 사업자와 법인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나는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고 단타 안 해도 된다 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이 가장 좋은데, 또 개인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은 법인이 필요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요거 하나로 요 세 가지 고민이신 분들 모두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 취득세는 우선은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조정지역은 이제 강남, 서초, 용산, 송파까지인가요? 그거 이제 제외하면 다 풀렸기 때문에 조정지역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조정지역 얘기는 하지 않고, 우선은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는 2주택까지는 1.1%고, 3주택부터 이제 중과가 됩니다. 8.4%, 그 다음에 4주택 이상은 12.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주택부터 취득세가 12.4%입니다. 이 얘긴 즉슨 법인 너희들 아파트 사고 팔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빈틈이 있죠. 바로 공시가격 1억 이하입니다. 물론 뭐 농어촌 주택 이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제 투자에 접목하기는 쉽지 않으니 그냥 공시가격 1억 이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이 주택수 계산에서 빠진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을 매수하실 때도 취득세가 1.1%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 그러면 내가 몇 주택이냐라고 계산할 때도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은 이제 취득세가 1.1%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랑 개인 매매 사업자도 동일합니다. 가끔 이제 취득세 내러 이제 지자체에 갔을 때 법인이면 무조건 12.4%를 때리는 담당자분도 계세요. 네, 그랬을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또 불쾌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아주 정중한 자세로, 저기 사장님, 요 물건은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으로 법인이어도 취득세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다 수정해서 반영을 해 주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모르면 그냥 취득세 내려갔다가 다 눈탱이 맞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챙겨셨으면 좋겠고,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 보시면 84제곱미터 초과 주택 같은 경우에는 농특세가 1%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4주택 이상이면 이제 13.4%까지 내실 수 있는데, 주사미도 한번 내봤습니다. 13.4%. 네. 죽을 뻔했고요. 네. 네.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8.4% 중과가 되고요. 3주택은 12.4% 중과가 되는데, 조정지역이 지금 거의 다 풀렸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간혹 이제 3주택이 4.4%, 4주택 이상이 이제 6.4%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재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취득세 인하 50%를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소급 적용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 국회 표류 중입니다. 네, 국회 표류 중. 네. 여기에 대해서는,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우리는 정치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주삼이가, 네.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국회 표류 중이고요.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냥 현재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법인을 하시려면 결국 공시가격 1억 이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스탠다드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나는 공시가격 1억 이하만 할 거냐, 그런 생각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3주택이거나 아니면 4주택 이상일 때에도 12.4%를 내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남는 부분이 있다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혹은 나는 2주택까지 투자할 거야, 1.1%만 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에는 갇혀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되면 한다, 12.4% 내도 남으면 한다, 이런 마인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삼이는 그래서 신나게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표로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종부세입니다. 우선은 보유세는 크게 종부세랑 그 다음에 그냥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주택수 많이 가지면 종부세로 다 뜯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우리가 면밀하게 계산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 이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깔끔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종부세가 무섭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 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부세는 개인은 1주택까지는 12억을 공제를 해주고요, 다주택자는 9억까지, 그리고 개인 매매 사업자도 동일합니다. 1주택은 12억까지, 그 다음에 다주택은 9억까지. 네, 그리고 법인은 없음.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인은 취득세도 12.4%에 종부세도 공제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법인으로 아파트, 주택 투자할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요. 뒤에서 법인으로 그러면 아파트, 우리는 또 항상 방법을 찾죠. 네. 우리는 항상 이제 또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기본 공제액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아래 예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고 했을 때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 공제액은 9억인 거고요. 12억에서 9억을 빼면은 3억에 이제 그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공정시장 비율이라는 거를 곱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80%까지 올리고 뭐 100%까지 간다 이렇게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이 비율을 60%까지 낮춰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국회의 그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12억에다가 기본공제 9억을 뺀 3억에다가 공정시장 비율을 곱한 60%를 곱하면 1억 8천이 나오는데,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1억 8천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1억 8천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억 8천에 대한 세금은 얼마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종부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것도 굉장히 완화가 됐죠. 네, 완화가 됐고, 우리는 그냥 많은 투자를 할 거니까 우리가 3주택 이상으로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예시 3주택 이상이고 다주택자이고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면 12억에다가 기본공제 9억을 받았죠. 그러면 3억이 되고 3억에다가 공정시장 비율 요거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작년 23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60%를 구하면은 1억 8천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이 1억 8천에 대한 비율을 이 표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억 8천의 과세표준이 잡혔다는 얘기는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라는 이야기죠. 3억 원 이하라는 얘기는 0.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억 8천에다가 곱하기 0.5로 하면은 90만 원의 종부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만 원이라는 세금 당연히 아깝습니다. 아까운데 그리고 이 종부세는 제가 가진 그 호가나 뭐 실거래가를 더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하는 거예요. 공시가격. 공시가격도 전 정권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시켰다가 이번 정권이 들어서서 공시가격도 굉장히 낮춰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부세 나오면 무시무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종부세 무시무시합니다. 누적되면 무시무시한데요.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종부세 부분은 완화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비율 금액도 올라간 상황이어서 사실 12억 공시가격을 합쳐서 12억을 마련하는 게 그 주택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특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기본공제 9억을 채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9억을 넘어서서 12억이 되는 상황에서도 종부세가 90만 원 정도 나온다. 90만 원이란 금액은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죠. 주사미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다주택을 유지함으로써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기본공제인 9억까지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종부세 아깝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선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취득세랑 똑같아요. 나는 12.4%, 8.4%는 절대 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의 관점을 달리 한번 해보셔라. 역시나 종부세 맞춰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 그 기본공제 9억을 다 채웠어. 난 9억까지만 할 거야. 했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는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물건이 낙찰받으실 수도 있고 매수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종부세 90만 원이 아까워서 나는 몇 천만 원, 몇 억을 버는 기회를 포기할 것이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종부세가 종부세를 난 무조건 안 낼 거야 라는 그 생각 자체가 또 닫힌 생각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난다면 이 길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이 허들을 넘음으로써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자산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세요. 내가 지금 종부세 구간에 넘어갈까 말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냉철한 판단을 해보시면 종부세를 내는 것이 큰 부담이 아니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사미는 취득세 12.4% 내고 다니고요. 종부세 열심히 내고 살아가고 있죠. 네, 나라의 큰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부세는 좀 특이하게요. 6월 1일에 이제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내가 5월 30일 날 모든 주택을 팔았다 했을 경우에는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6월 1일 날 새로운 주택을 6월 2일 날 6월 2일 날? 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6월 2일 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6월 2일 날 기준으로 신규 주택을 구매를 한다면 그 해년도의 종부세에는 그 주택은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별과세다. 인별과세. 인별과세가 무슨 이야기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죠.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와이프와 저, 남편과 부인 이렇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공제 9억을 받는데 이거는 최대 합산이 아니라 인별과세입니다. 인별과세. 그러니까 개인당 9억씩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종부세를 피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부부 각각으로 9억 이하로
공시가격이 9억 이하로 주택을 보유한다면은 최대 18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공시가격 합산이 18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정말 많은 주택을 가지지 않는 이상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부세가 무서워서 투자 안 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정확한 계산을 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나 주택수 많이 가지면 종부세에 해당돼가지고 남는 것도 아니야? 남는 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면 그렇게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 당사자가 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별과세로 결국 명의를 각각 와이프한테 한 번에 몰았다가 그 9억을 다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남편의 이름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혹은 모든 주택을 공동매수로 그 공동명의로 50%를 쪼개가지고 그 주택수를 채우면은 생각보다 종부세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종부세 무서워서 나는 투자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어질 것이다. 저는 단연컨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죠. 한 채만 가지고 종부세.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하냐? 그러면은 사실상 원래는 법인은 주택을 거래를 하지 말고 보유를 하지 말라가 그 정책의 취지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부세는 6월 1일 날 내가 그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부세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 6월 1일까지 모두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6월 1일 전까지만 그 모든 주택을 법인이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을 매도를 한다면은 그 해년도에 종부세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나는 무조건 6월 1일 기준으로 무조건 매도를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종부세를 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월 1일을 넘기는 게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종부세를 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을 나는 무조건 안 낼 거야. 나는 무조건 세금을 모두 회피하면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현명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면밀히 또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 반대로 이런 투자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하나의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싶고 나는 법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나 개인 명의를 활용할 건데 상대방 매도하는 사람이 법인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법인은 5월 30날까지는 이 주택을 매도를 하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노려서 5월 30일에 잔금을 가져오는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협상을 한다든지 더 급매로 매수를 싸게 한다든지 이런 스킬도 반영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꼭 법인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양도세와 법인세입니다. 이 양도세와 법인세를 같이 섞은 이유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냈고 이 양도세와 법인세가 가장 그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의 큰 차이점을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이것만 알아도 4천만 원 더 번다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해서 조금 제가 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우선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매매사업자와 법인을 운영하는 목적은 단기 매도의 목적입니다. 왜 단기 매도의 목적이냐? 우선 개인을 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77%예요.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66%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비로소 기본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네. 1년 미만 77%, 내가 가져가는 게 23%죠. 네. 이거 투자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네, 투자하지 말라 이야기죠. 네. 개인이어도 집을 1년 안에 사고 팔 생각은 하지 말아라가 이 정책의 목적이고 사실상 세율이 77%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 매도를 위해서 매매사업자와 법인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 매매 사업자는 1년 미만이어도 기본세율을 적용을 한다.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 이제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업자여도 그 양도세와 기본세율을 비교를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적용을 합니다. 즉, 개인 매매 사업자가 조정지역에서 1년 미만 매도를 할 경우에도 77%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조정지역이 다 대부분 규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하면, 개인 매매 사업자는 단 하루를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이든 2년 미만이든 2년 이상이든 무조건 30%입니다. 기본세율 법인세 10%에다가 주택 추가과세의 20%를 해서 30%인데, 물론 그 10%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과세 20%, 또 그 세무사에 따라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절세를 해주시는 세무사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 이하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법인은 30%가 기본 세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개인 매매 사업자가 제일 유리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기본세율은 무엇이냐? 기본세율은 이제 과표가 이렇게 있죠. 14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익입니다. 수익이 1400 이하 같은 경우는 6%,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제하면 남는 거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뭐 세금을 너무 많이 내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드셔도 부가세 10%는 무조건 납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과한 세율은 아닐 것이고, 이것도 이제 그 2년 이하, 이거 77%이지 아니고 44%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양도세 인하, 2년 이하 보유, 개인 같은 경우에 인하를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네, 표류 중이고, 뭐 이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우리는 현재로서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지금 세율에 적응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세금으로 다 양도세 뜯어가는 거 아니냐? 그 뭐 한 40% 되면은 이제 양도세로 거의 다 뜯어가죠. 네, 뜯어가는데, 여러분들 1년에 5억 버실 수 있나요? 네. 5억을 버셨다면 그냥 이 세율은 그냥 내십시오. 네. 우리가 대부분은 요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8,800 이하, 혹은 많이 하신 분은 1억 5천 이하, 1억 5천 이하. 그러면 24%, 35% 정도는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세금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1과세기간 합산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1년 동안 열심히 사고 파는 수익이 만약에 한 건당 1,400만 원 이하가 났다고 하면 세금이 6%만 내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 1년 동안 사고 판 거를 모두 합산을 합니다. 모두 합산을 해서 다시 한번 이 기본세율 과표에 더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세율에다가 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400만 원이 남는 건을 3건을 했다 하면은 4,200만 원이죠, 수익이. 4,200만 원이면 그 3건이기 때문에 6%씩 3번 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5천만 원 이하, 4,800만 원이니까, 4,200만 원이니까 이 15%의 세율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 과세 기간에 합산 과세를 하는 거고요. 개인 투자 방법은 가장 심플합니다. 우리가 2년 이하로 보유를 했을 때 70%, 77%, 66%의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왜냐면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야지 기본세율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 전략은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형 아파트를 공략하면 좋다. 왜냐?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개인 매매 사업자든 법인이든 84제곱미터 이상의 그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은 부가세 10%를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만 그 부가세 10%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매 사업자와 법인이 대형 아파트를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빈틈이 있다.
그래서 그 점을 활용해서 개인 투자는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 투자는 사실 뭐 그 위텍스에 뭐 그 사업자를 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법인 기장이라든지 뭐 조정이라든지 뭐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간편합니다. 내가 그냥 낙찰받아서 2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2년 후에 이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해서 가장 간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거는 없다. 단 이제 개인으로 하시면은 단기 매도는 1년 이하는 이제 양도세가 77%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2년 동안 마음 편하게 투자할래, 2년 이상 가져가는 투자를 할래 했을 경우에는 개인 투자가 제일 간편하시고 편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면 표에서 개인 매매 사업자는 그냥 하루만 보유해도 기본 세율이니까 이게 제일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 매매 사업자도 1과세 기간 동안 합산과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판 그것만 합산을 해서 기본 세율을 정하는, 그 기본 세율 과표를 정하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를 하시면은 내가 다른 뭐 임대 수익이 있던 근로소득이 있던 뭐 배당 소득이 있던 그와 별개로 그냥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판 1년 동안의 수익만 기본 세율에 더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사고 판 합산과세에다가 추가로 내가 배당 소득이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 혹은 뭐 임대소득이 있다 했을 경우에 그 임대소득도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합니다. 네, 종합소득세. 그리고 84제곱미터 초과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 매매 사업자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가, 왜냐면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도한 것만 수익을 따로 계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 개인 매매 사업자는 근로소득이든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해가지고 기본세율을 내서 신나게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혹은 내가 근로소득이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로 다 뜯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초과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부가세 10%도 추가 납부해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1,400만 원짜리 3개를 팔았다고 할게요. 그럼 4,200만 원이죠. 4,200만 원이어서 나는 이제 15% 세율만 내면 되네,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연봉이 1억이다. 1억의 경우에는 이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35% 구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판 4,200만 원의 수익에 연봉 1억을 더하면 1억 4,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35%의 구간이 들어가서 굉장히 기본 세율로 뭐 절세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종소세 때 35%를 뜯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사업, 가끔 영상들 보면 매매사업자가 다 최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종합소득세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매매사업자를 낼지 안 낼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매사업자 전략은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오로지 경매 단기 매도 수익만 있을 경우에는 매매사업자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은퇴를 하셨거나 혹은 주부이시거나 혹은 뭐 근로를 하시는데 근로소득이 안 잡히시는 분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오로지 경매 단기 매도 수익만 있을 경우에는 매매사업자 전략이 좋을 수 있다. 단,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매매사업자로 해서 신나게 사업하셔서 1년 동안 1억 8,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거뒀을 경우에, 아까 법인이 우리가 30%였잖아요. 그러면 30%였는데 나는 매매사업자가 제일 좋을 줄 알고 해서 열심히 했더니 35% 구간에 들어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법인보다도 많은 세금을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84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매매하지 않는다. 왜냐? 부가세 10% 납부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개인 매매 사업자는 개인보다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은 하나 내셔야 되니까.
하지만 뭐 매달 조정료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법인에 비해서는 간편하다. 그리고 개인 매매 사업자 전략은 단기 매도 수익이다. 우리가 개인은 70%이기 때문에 단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개인 매매 사업자는 단기 매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법인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10%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추가과세 20%니까 사실상 법인은 이거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거를 단기 매도를 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개인 같은 경우 77%고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30%면 개인 77%보다는 훨씬 유리한 세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투자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개인이라든지 개인 매매 사업자는 합산과세가 1년 동안 합산과세가 돼서 소득 35% 이상의 양도세를 내는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몇 채를 거래하든 100채를 거래하든 1000채를 거래하든 상관없습니다. 법인세 10%, 추가과세 20% 고정입니다. 그리고 법인도 84제곱미터 초과주택에 10% 부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법인도 84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은 거래하면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법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취득세 때 보시면 공시가격 1억 이하를 해가지고 취득세를 회피하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이전 매도를 해서 종부세를 회피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도를 해서 그 개인 77%보다는 단기 중과세를 회피하는 전략을 활용하시면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매매 사업자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합산과세가 돼서 결국 소득 세금 구간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10% 추가과세 20%이기 때문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100채를 거래하던 1000채를 거래하던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은 주택을 거래하는 분이라면은 법인 투자가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매매 사업자가 무적의 투자 방법이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심플하고 간략하게 세금 면에서만 우선은 그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특히 세금을 계산을 정말 정확하게 안 하신 분들이 이거 뭐 주택 투자해봤자 남는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법인 투자는 무조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투자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피해가는 방법도 존재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중과되는 부분을 피해가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익이잖아요. 그러면은 보다 큰 수익을,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보다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그 세금을 절대 무서워하지 마셔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제가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매매 사업자로 시작을 했고요. 개인 매매 사업자. 근데 개인 매매 사업자가 조정 지역에서는 개인하고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정 지역이 되게 확대된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니, 작년이 아니고 저번 정권 때. 그래서 저는 개인 매매 사업자는 폐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도 뭐 다양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 매매 사업자는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했고, 저는 현재는 개인 명의와 그 다음에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종부세가 현재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명의 같은 경우에는 대형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대형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개인 명의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도를 위해서는 법인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개인 명의와 법인을 섞어서 대형도 투자하고 단기 매도도 투자하고 모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법인이라는 게 사실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좀 허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우선은 개인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냥 우선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도, 무조건 도전, 행동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막 내가 이 세금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나는
개인으로 하시면 2년을 보유하시면은 기본 세율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개인 명의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해보시고 결국 종부세가 다 채워지는 구간이 오시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다음에 넥스트 레벨을 선택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 누가 먼저 실행을 하느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취득세가 어쩌고 양도세가 어쩌고 뭐 남는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가 도전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거에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을 듣지를 마셔라. 그리고 그게 무섭다면 정말 정확하게 이번 영상을 보시고 정말 냉철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셔라. 그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 계산도 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명의로 하셔라. 그리고 2년 보유하셔라. 2년 보유를 하시면 물론 단기 매도가 주는 또 기쁨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도를 함으로써 내가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2년 보유만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수익을 다 주는 물건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투자하셔라. 우선은 실행하셔라. 그리고 이것저것 고민해보지 마시고 우선은 개인으로 하시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선은 내가 나중에 벌어질 리스크도 한번 대비해보고 싶으시고 또 그 구간을 넘어서신 이미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번 영상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종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의 마지막 선물 이번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의 선물을 하나 드리면 제가 영상에서 이것만 알아도 이제 4천만 원 아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양도세 계산 양식을 저희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에게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4천만 원이 남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셀은 이제 양도세 77% 구간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에 아파트를 취득을 했고 1억 7천에 매도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인적공제 250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뭐 25만 원이 들었다 라고 보시면 양도세 77% 구간에서는 동일한 매도를 했음에도 수익금이 1752만 원이 나오고요. 기본세율 자 2년을 보유했거나 매매사업자를 활용했을 때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취득가 1억에 매도 목표가 1억 7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적공제 250만 원이 들어가고 똑같이 뭐 법무사비 25만 원이 들어갔을 때 수익금이 5,735만 원이 발생이 되죠. 네. 그러니까 2년 보유를 하거나 매매사업자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다음에 법인도 한번 해볼게요. 맨 마지막 하는 법인인데 1억을 취득을 하고 매도를 1억 7천에 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적 공제가 없고 이거는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필요경비 25만 원이 들었다. 네, 그러면 수익금이 4,746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에 취득을 하고 동일한 가격에 매도를 함에 불구하고 내가 개인으로 양도세 77%를 맞을 것인지 혹은 매매사업자 혹은 2년 보유를 해서 기본세율로 진행할 것인지 혹은 법인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수익금은 심지어 4천만 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부터 혹은 매수를 할 때부터 엑시트 전략까지 다 짜시는 투자가 가장 베스트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엑시트 전략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으로 할 건지 매매사업자를 활용할 건지 법인으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완벽한 전략을 짜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앞에서 벌고 뒤로까지는 투자가 아니라 내가 엑시트를 했을 때 정확하게 돈을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이 4천만 원까지 날 수가 있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댓글입니다.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주사미가 일일이 요 양도세 계산 양식, 양도세 77%, 그 다음에 맨 위에는 혹이라도 법이 바뀌어서 양도세 44% 구간이 돌아왔을 때도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엑셀 양식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양도세 77% 기본세율 법인일 경우에 각각 내가 돈을 얼마를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엑셀 양식을 정말 무료로 댓글을 남겨주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신 모든 분에게 주사미가 한 땀 한 땀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오늘 영상 아마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댓글 꼭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셔서 이 엑셀 양식, 투자에 필요한 엑셀 양식도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또 뭐 설명해주는 부분 잘 이해를 했는데 나는 내가 직접 다 알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옆에서 1대1로 붙어서 정말 프라이빗하게 나는 컨설팅 한번 받고 싶다. 그리고 제가 뭐 물건 분석, 그 다음에 대출,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모든 경매 절차에 대한 부분을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컨설팅을 받고 싶은 분들 혹은 혼자서 하시기 두려우신 분들은 이 이메일 주소로 컨설팅 의뢰를 주시면 제가 무료로 또 친절하게 상담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결정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엑셀 양식 잘 댓글 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가지고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주사미가 친절하고 정말 프라이빗한 서비스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인의 셈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